시행사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던 강원도와 STX건설이 전격 합의했습니다. 대표 공석이던 중도개발공사도 송상익 신임 대표를 선임해 표류하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긴 모양새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뜰 여행객과 캠핑족이 눈에 띄게 늘면서 동해안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내 산간 계곡에도 피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 부재와 버려진 양심으로 자연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의 가장 골칫거리는 관광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입니다. 속초시가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이벤트를 열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행사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강원도와 STX건설이 1일 전격 합의해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STX건설과 강원중도개발공사 간의 합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합의 내용을 보면 중도개발공사는 45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과 복토공사, 400억 원 규모의 경관공사 등을 STX에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또 STX건설의 매각 대상 부지 중 리조트 사업 부지 5만 8천여 제곱미터를 매매할 계획입니다. STX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유치권 행사 등을 중단하고 공사비용 정산 등이 끝나는 대로 테마파크 부지 현장을 중도개발공사에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위를 피해 계곡에 갔다가 눈살 찌푸리게 하는 풍경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취사금지 구역에서 음식을 해먹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 이제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사북면의 한 계곡. 피서객들이 물속에 자리를 잡은 채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합니다. 인근 바위에는 타고 남은 숯과 재, 그리고 고기 기름 자국까지 보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은 흔적입니다. 야영과 취사 금지 구역인데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피서객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물에 술병,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까지 곳곳에 놔둔 겁니다. 치워도 감당되지 않을 정도라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소스를 갖다 끓여 먹고 소채 그냥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유, 우리가 하루에 4번씩 돌고 있어요. 혼자 죽는 게 한 3마리 정도 죽고 있어요. 돌에 묻지 마시고 또 풀숲에 집어 던지지 말고 그 자리에다가 모아만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정말로 청정 강원도인데 와서 놀고 깨끗하게 놀고 버리지 않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전량 수거해서 가지고 간다 하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쓰레기와의 전쟁, 양심 없는 피서객들 때문에 청정 1번지 강원도 피서지 곳곳이 멍들고 있습니다. 나만 즐기면 된다는 무질서함이나 무책임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도록 환경의 소중함을 지키는 질서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요즘 캠핑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장비만 있으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번 휴가도 캠핑 선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가 트렌드가 바뀌면서 동해안 피서지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동해안으로 여행을 온 김경영 씨. 이번 여름 휴가는 숙박업소 대신 야영장에서 캠핑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캠핑을 하면 어린 자녀와 함께 시간 제약 없이 놀 수도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펜션 같은 경우는 보통 세 식구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캠핑 같은 경우 장비를 구성하는 비용들이 좀 있지만 한 2, 3년 정도만 되면 그 숙박비를 상쇄하는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여름 휴가로 야외에서 가볍게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캠핑족들이 늘고 있습니다. 덕분에 휴가지 인근 대형마트는 호황입니다. 강릉에 있는 한 대형마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캠핑과 서핑용품 판매량이 10% 증가했습니다. 거의 관광객 위주로 상품이 구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놀이 용품이라든가 수상 레저 스포츠 용품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7, 8월 휴가철에는 매출이 전국 상위권 수준입니다. 알뜰하게 피서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고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해안 피서지 풍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서철 대목을 기대했던 휴가지 상권은 울상입니다. 휴가철 특수가 사라진 지는 오래라는 게 상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보면 펜션들이 저희들 이제 가게들이랑 연결을 돼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펜션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손님이 줄었다는 얘기 좀 많이. 워터파크나 리조트 등 다른 휴가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해수욕장 피서객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춘 동해안 관광지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연 중심의 어떤 단순한 여행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라든지 계곡, 그다음에 산악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상품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함께 여름 피서 1번지 동해안의 풍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여름철이면 동해안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지자체와 인근 상인들은 매년 보다 많은 관광객이 몰리길 바라지만 관광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는 반갑지 않은데요. 속초시는 쓰레기를 치운 뒤 온라인에 인증하면 선물을 주는 이벤트까지 마련됐다고 합니다. SNS에서 화제가 될 수 있을까요?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시가 도내 최초로 쓰레기와 온라인을 접목시킨 트래시 태그 이벤트를 기획해 청정 동해안 조성에 나섰습니다. 트래시 태그란 쓰레기와 정보식별 키워드인 태그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치운 뒤 SNS에 태그를 걸어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초시가 이번 트래시 태그 이벤트를 위해 만든 쓰레기 봉투입니다. 이곳을 가득 채워서 SNS에 인증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도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백사장에서 눈에 띄는 큰 쓰레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래사장 곳곳에 작은 휴지와 담배꽁초가 파묻혀 있습니다. 백사장 쪽에는 많이 없어서 한번 숨겨진 쪽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바닷가와 인접한 솔밭으로 이동해보니 숲을 사이사이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해양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 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줍기 시작한 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이 담배꽁초와 일회용품인 플라스틱입니다. 수거한 쓰레기의 사진을 찍은 뒤 개인 SNS 계정에 샵 속초 트래시 태그 챌린지를 적어 업로드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정문에 자리한 행정봉사실의 사진을 인증하면 속초 관광명소 지도가 그려진 반팔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은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해양 환경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관심들이 증대되는 만큼 오셔서 재밌게 노시고 쓰레기도 하나의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트래시 태그 이벤트는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속초시는 해수욕장 운영이 끝난 뒤 오는 26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영화 관람권도 증정할 예정입니다. 저도 쓰레기를 치운 뒤 SNS에 인증하고 이렇게 사은품을 받아서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끗한 바다 만드시고 속초 명소가 적힌 티셔츠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도내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아파트 신규 공급이 잇따르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 6월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 수는 7,700여 세대로 3개월 연속 7,000세대를 초과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시가 3,300여 세대로 가장 많았고 동해시 1,000여 세대, 춘천과 강릉 520여 세대 순으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올 6월 기준 도내 주택 인허가 실적이 1,300여 세대에 달하는 등 신규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원한 곳을 찾아 바다나 계곡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따가운 햇빛 속 자외선이 아이들의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원한 물줄기 속에서 더위를 잊어보는 아이들. 한여름 물놀이장은
휴가철을 맞은 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봤는데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다 재밌었어요. 엄청 많이요. 하지만 여름철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단백질 등의 영향을 미쳐 피부 노화나 피부암 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백내장과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자외선 차단 능력이 성인의 4분의 1에 그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눈에 받은 자외선의 총량과 이제 눈에 받는 손상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기온 황반변성은 어렸을 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어렸을 때 그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외출할 때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모자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되도록 바깥 활동에 자제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1일 강릉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일 강릉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6.3도까지 올랐으며 속초와 고성, 양양 35도, 동해와 삼척 34도 등 영동 전역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영동 지역 불볕더위는 비 소식은 없지만 오는 주말에는 다소 누그러져 강릉과 동해, 속초 등 대부분 지역 최고 기온이 30도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주말에는 원주와 횡성 등 영서 남부 지역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춘천 등 영서 북부 지역은 3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원주 드림랜드 부지를 활용한 펫시티 조성 사업이 주민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원주시는 옛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에 펫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옛 드림랜드는 폐장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이 2019년 2학기 강원학사 신입사생 51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친권자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본인이 도내 고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서울, 경기, 인천과 춘천 지역의 2년제 이상 대학 및 대학원 과정 재학생입니다. 서울 도봉학사는 오는 2일까지, 서울 관악학사와 춘천학사는 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학사는 서울 또는 춘천에 유학 중인 도 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1975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4,100여 명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지역에 살며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초 2년 동안 연 2,400만 원 수준의 임금과 안정적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지역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참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직무 관련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함께 청년층의 직업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무 상담과 컨설팅 등도 제공합니다. 춘천시가 1억 그루 나무 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2021년까지 신부급과 산홍동, 동래면, 동산면 4곳에 나무은행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목이나 기증 수목을 나무은행에 심어놨다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이나 공원, 녹지대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숲속의 도시 춘천 구현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나무 1억 그루를 심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미로예술중앙시장에서 미로형의 건축 구조를 활용한 이색 축제가 열립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24일 원주 중앙시장에서 개막한 골목골목 축제가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골목골목 축제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상가를 돌며 미션을 통과하면 경품을 받는 메이지런 행사가 열립니다. 또 8월 넷째 주와 5번째 주와 9월 7일 토요일에는 좀비를 피해 달아나는 좀비런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현장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지역 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일부터 중앙시장 청년몰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삼척 중앙시장 청년몰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뷰티 점포가 조성될 예정이며 시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도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삼척시는 청년몰에 입점할 예비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녀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청년몰은 건강한 생활 속 즐겁고 편리한 창업문화 공간을 주제로 오는 9월 개장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행복한 청년 설렘 강릉을 선포하고 지역 내 청년 정책 마련을 위한 강릉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출범시켰습니다. 강릉 지역 청년 정책 시민 참여 기구가 될 강릉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1기 구성원 21명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정 참여 모델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강릉시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지역 청년 정책을 수렴하는 데 적극 반영해 청년이 행복한 강릉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광주클럽 붕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해 지역에서는 묵호시장을 중심으로 발안 삼거리에서 어달동 까막바위 인근까지 총 44개 상가에 대한 불법 건축물 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또 망상 관광지 내 26개 상가에 대해서도 정비와 단속을 병행하며 9월 중 상가 입주민과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고 시정 명령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달 8월의 시작과 함께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저녁 비구름대는 물러가고 그 자리에 습한 공기가 채워지며 금요일 전날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리도 저녁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 금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원주 25도, 속초 27도, 강릉 28도 등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 우리도 저녁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춘천 34도, 원주와 속초,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며 다음 주에도 폭염 경보 수준인 3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찌는 듯한 더위는 2주가량 이어지겠습니다. 영동 지역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뜨거운 자외선이 열을 끌어올리며 나날이 더위는 심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맑은 날씨가 되겠고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의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남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겠고 주말을 전후해 전국 곳곳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열사병과 탈진 등 온열 질환의 위험성이 큰 만큼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없이 맑겠고 파도의 높이도 잔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